도플갱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생명체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2019년에 개봉해서 전세계 히트를 쳤던 조던 필 감독의 영화였죠. 이 어스 역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면 죽여야 내가 산다 는 바로 이 도플갱어 속설에서 착안한 영화라고도 합니다. 자,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바노비치의 다뉴브 강의 물결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에게 윤심덕의 사회 찬미로 더 익숙한 멜로디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는 이 다뉴브 강에서 시작이 됩니다. 2022년 8월 16일, 그날은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좋은 날씨 탓인지 당시 23살의 샤라바는 그날따라 전남편이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전남편이 살고 있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 잉골슈타트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에마인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부모님께는 저녁까지는 꼭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그런데요, 밤이 깊어지고 심지어 날이 바뀌어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딸 가진 부모라면 걱정을 하겠죠. 사실 딸이 전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는 했지만 평소 두 사람 사이가 그닥 좋은 건 아니었기에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딸. 결국 부모님은 직접 딸을 찾아 나섭니다. 딸이 자주 만나던 사람들, 그리고 딸이 자주 갔던 장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녀봤지만 딸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좀처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혹시 하는 마음에 잉골스타트에 흐르는 다뉴브 강을 향한 부모님, 그리고 강둑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더 불길한 무언가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딸의 차였습니다. 부모님은 황급히 달려가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는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고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차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차는 잠겨 있었죠.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모님의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죠. 도착한 경찰이 강제로 차 문을 열자 피투성이의 젊은 여성의 사체가 차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특히 얼굴에만 50개가 넘는 자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딸 샤라반이라는 걸 말이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는 전 남편을 포함해 경찰은 샤라반의 지인들을 일일이 조사했지만 좀처럼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개 수사를 통해 제보를 받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상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샤라반의 사체가 발견된 날 이후에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경찰은 사체에 대한 정밀 부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딸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던 지문 대조와 DNA 검사까지 실시를 한 거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정말 그 사체의 주인공은 샤라반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경찰, 나아가 독일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그쵸? 그렇다면 이 사체, 이 피해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겠죠. 경찰은 다시 한번 제보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신원은 금방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근의 바덴비르텐베이크주에 사는 알제리 출신 뷰티 블로거 카디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냈으니 다음은 왜 그녀가 다른 사람의 차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내야겠죠. 자,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이 차 주인이었던 샤라반과 피해자인 카디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전혀 친분이 없는 생판남이라는 거죠. 공통점이라고는 23살 동갑내기라는 것뿐이었죠. 이제 경찰은 제보자들의 목격담을 토대로 어딘가에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샤라반을 찾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장소가 샤라반의 차였으니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아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샤라반의 단서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한 피자집의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찍힌 건데요. 그리고 샤라반은 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목구비며 헤어스타일, 화장법까지 피해자인 죽은 카디자와 너무 똑같았던 겁니다. 마치 도플갱어처럼 말이죠. 아무튼 체포된 샤라반은 수사에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차에서 카디자의 시신이 나왔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살인 증거는 없었으니 말이죠. 경찰은 샤라반과 카디자의 숨겨진 접점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의 SNS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샤라반의 SNS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단 그녀에게는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계정을 통해 그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샤라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플갱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녀는 자기와 닮은 여성들만 골라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왜냐고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카디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범행 동기죠. 그렇다면 혹시 샤라반은 도플갱어 속설을 맹신한 정신병자였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샤라반이 카디자의 죽음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 확실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2월 독일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샤라반은 이라크계 독일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집안이 좀 보수적인 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그녀에게 셰키르라는 코소보인 남자친구가 생겼고 부모님은 두 사람 사이를 반대했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그냥 남자친구랑 야반도 좋아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부모님에게 자신이 죽은 것처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꼭 닮은 시체가 필요했던 거죠. 카디자가 그 끔찍한 살인 계획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알아볼까 하는 생각에 얼굴을 최대한 훼손을 했던 거였죠. 수사 결과 카디자도 처음 한 번은 범행을 잘 피해갔습니다. 샤라반이 카디자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가 1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한 래퍼를 가장했던 거죠. 백댄서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근데 카디자 입장에선 너무 유명인이 연락을 해오니 오히려 의심스러워서 직접 그 래퍼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없다고 확인을 받은 거죠. 이대로 샤라반이 포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카디자가 그녀와 너무 닮았던 게 문제였죠. 샤라반은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또 다른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말이죠. 카디자가 뷰티 블로거인 걸 이용해서 공짜로 화장품을 주겠다고 유인을 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엔 넘어가고 말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현재 샤라반은 카디자에 대한 살인 혐의로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그렇게 같이 있고 싶었던 남자친구와 같이 구속이 됐으니까요. 물론 서로의 방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나와 닮은 도플갱어가 진짜로 있고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핑맨 아이디였습니다.